명전시 스타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상주시 모덕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공묵입니다. 샤인머스켓이 보통 추석 전후로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6월 15일인데 수확을 하셨다고 좀 얘기를 들었어요. 예. 지금 이 포도는 시설 하우스 재배고 11월 28일부터 시작해갖고 가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준비가 다 끝나고 그래서 지금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딱 계산해보면 6월 말, 6월 중순 여기 따는 시기가 맞습니다. 일반 노지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거예요. 그 샤인머스켓 농사 경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 초창기 멤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본에서 이거를 수입해 들어왔을 때 거기 전파돼 갖고 기술센터에서도 팔고 이래가지고 그게 지금 이만큼의 샤인머스켓이 이렇게 늘어졌는데 재배가 많은 만큼 좀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심었을 때 병충해도 없고 잘 됐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벌레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좀 키우는데도 힘이 들고 지금은 관리도 좀 힘들고 옛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우리 한국포대협회 회장님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항희창 씨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추천 한번 요 포도를 한번 심어보는 게 어떻겠냐. 저는 모험이었어요. 칸베를 이 하우스에 칸베를 심고 계속 하다가 경험도 없고 교육도 없고 여기에 대한 지식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무만 심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진짜 하기가. 지베린 자체도 틀렸고 지베린도 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고 지금도 다 틀리지만은 평균화는 됐어요. 지금 교육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하고는 좀 틀리고 지베린도. 초창기에도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지베린하고 간주예요. 지베린하고 간주인데 간주도 비대 시기에 그때 그런 비료가 많지가 않았었고 지금이야 많지만은 그때는 뭐 거의 칸벨 위주로 했기 때문에 크게 이런 거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교육은 없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을 터득하면서 2년 3년 돼가면서 여기에 대한 기술을 알게 되고 내가 해보니까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 보니까는 답이 나온 거예요. 저는 저대로의 노하우대로 가니까 저는 교육하고 틀리게 갑니다. 얘는 칸벨하고 똑같은 온도를 가지고는 비대도 안 될 뿐더러 비대라 하는 건 크기입니다. 알 크기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데 비대도 안 되고 좀 많이 온도를 많이 줘야 되는 작물이에요. 이 작물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딱히 그래요. 뭐 다 공유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자기 노하우가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자기 노하우가 있어야지 농사를 짓는 거니까 실패도 해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대가 안 됐어요. 일조량이 하늘하고 이 지상부하고 일조량이 흐려버리면 안 맞아버리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지도 그 해는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전체가 하우스 하신 분들이 다 작았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은 사람이 해도 똑같았어요. 특별하게 우수하다 막 이런 포도는 없었고 올해같이 일조량이 너무 좋고 이랬을 때는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그 이상은 뭐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그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하늘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올해 샤인머스켓을 재배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글쎄요. 작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처음에 어떻게 농사를 짓던 그 방법을 다시 책자를 보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2년생은 그냥 내둬도 농사가 되는데 거의 뭐 조금만 줘도 나무가 그냥 알아서 비대도 되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얘는 사람 손이 안 가고 안 조게 되고 이러면은 힘들어집니다. 비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썼고 초심으로 들어가서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괜찮았고 작년에 비해서 어려웠던 점은 없어요. 올해 날씨가 좋아서. 여기에 심어져 있는 이 샤인머스켓 나무의 수령은 이제 8년 됐고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세력으로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포도를 사람들이 다 따고 난 뒤에 관리를 안 하는데 포도를 따고도 똑같이 약을 치어야 되고 똑같이 간주를 해야 되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포도가 내년에 조기를 들어가도 똑같은 세력으로 또 똑같이 간다고요. 조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포도를 따고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샤인머스켓을 이제 오랫동안 재배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으세요? 처음에 약을 좀 자주 치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약을 좀 자주 치고 지베린이 제일 내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자기 밭에 맞는 지배린빨이 있습니다. 그 정도 농사를 좀 지보신 분들은 자기 밭에 어느 정도 어떤 지배린을 써야 되는지 아마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도 담아보고 저렇게도 담아보고. 근데 딱 맞는 게 있어요. 그 밭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딱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이 방법을... 자기 밭은 자기가 알고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뭐 하셨는지 뭐좀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남들의 2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배린을 남들의 2배. 제 밭은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 밭은 그렇다고요. 네. 토양 관리 부분에서는 뭐 저희 시스타를 사용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주셨나요? 제일 초창기에 이제 꽃이 이제 피고 난 뒤부터 1차 지배린이 끝나면은 시스타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규산이죠. 규산을 치기 시작하는데 규산을 치게 되면 일단은 가가 단단해지고 껍질이 두껍고 열과 방지는 됩니다. 규산 들어가고는 웬만하면 포도는 안 터집니다. 그리고 옆면식의 이파리가 두꺼워지고 좋습니다. 일단은 치고 수확할 때까지는 잎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끝까지 지탱을 하고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토양 관리할 때도 하우스를 시작하기 전에도 시스타를 먼저 뿌리는 게 있어요. 그걸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아미노산 발근제 같은 거를 같이 들어가는 식으로 하나는 뿌리고 아미노산 발근제 같은 거는 간주로 그냥 물하고 같이 밀어놓고 처음에는 이런 규산을 안 썼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나오는 거, 동네마다 나오는 거, 그거 갖다 뿌리고 그런 식으로 석회 갖다 구에다가 굴껍데기 같은 거 구하다가 뿌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알게 됐어요. 이거를 한번 해보자. 2년 전이에요.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한번 했어요. 했는데 잎이 그래도 끝까지 지탱이 되고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며칠 간격으로 몇 회 정도 사용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초창기 1차 끝나고 한 번, 2차 끝나고 한 번, 비대기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1, 2차 끝나고 나면 비대가 안 되고 잠깐 쓰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게 한 달 가까이 되는데 그 기간에 이제 한 번씩 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평균적으로 치는 게 한 6, 7번은 쳐요. 나무 한 주당 몇 송이가 지금 달려있나요? 자, 2m 간격으로 심었을 때는 25개. 그리고 저같이 5m 했을 때는 50송아리. 요 지금 보고 계신 거 요런 거 50송아리 보시면 돼요. 샤인머스켓의 무게는 뭐 다 다르겠지만 평균 어느 정도 될까요? 1kg 정도 되는 게 한 40%, 한 8, 900이 7, 8, 900이 거의 나머지 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로스도 봐야 되고 로스도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로스 한 5%에서 10% 봐야 되고. 원래는 한 1kg 정도 하셨었는데 800 정도로 네, 줄였는데 이래 됐어요. 줄였는데 알이 커져갖고 이렇게 됐어요. 왜 그 알을 무게를 좀 줄여서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연작 피해락 하는 게 있습니다. 포도는 한 해 많이 달게 되고 무게를 크게 해가지고 막 1kg 넘게 해갖고 다 달게 되면은 나무 세력이 떨어집니다. 나무 세력이 떨어지는데 뒷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세력이 떨어져요. 적당한 양의 매년 조기로 12월 1일 날 불이 들어갈라 그러면은 그 정량 이상을 달아버리면은 나무가 힘들어해요. 수확을 그럼 어제부터 지금 오늘 아침부터 따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따기 시작해가지고 이달 안에는 다 끝납니다 이게. 6월. 요것도 끝나지만 다른 데도 또 하나 있는데 그것도 다 끝나고 이달 안에는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노지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알속기 단계입니다. 지금 아직 2차 지배련 하기 전이니까 지금은 알속기 단계고요. 조금 더 있으면은 2차 하겠죠. 2차 하면 비대가 되겠죠. 그럼 올해 샤인머스켓의 상태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시고 계신가요? 주는 이 정도면 됩니다. 몇 브릭스 정도 나올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윗당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밑당도가 16에서 17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에가 2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에 거 먹으면서도 달지만은 밑에 거 먹었을 때도 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선생님이 샤인머스켓 말고도 다른 포도를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써니 같은 경우는 홍포도입니다. 써니라 하는 품종은 홍포도인데 색깔 내기가 힘들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색깔 내는 그런 특이한 착색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나눠서 그 방법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양귀비나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된다 그러는데 작년에 해봤더니 안 됐습니다. 색깔도 안 나고 그리고 알이 그 샤인같이 커지고 막 이런데 색깔이 진짜 안 납니다. 힘든 포도예요. 써니는 그렇고 써니는 내가 앞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이제 자옥가 4배체가가 하나 있는데 흑보석이라고 요거는 당도가 잘 나옵니다. 추석 때 맞춰서 나오는 포도인데 요 포도는 색깔 내기도 편해요. 기존에 있는 4배체의 색깔 내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치고 당 올라면 따면 되는 거니까 요 포도가 요렇게 세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샤인, 써니, 흑보석 이렇게 예. 세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맛있는 샤인머스켓을 고르는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색깔 보고 사신다 이거는 아닙니다. 색깔은 봉지 삐끼 넣고 한 일주일만 있으면 다 노래집니다. 그 색깔 보고 샤인을 달다 안 달다 하는 거나 안 되고 농가하고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몇 월 달에 정확하게 들어갔고 몇 월 달에 정확 수확을 하는지 정확한 날짜 맞춰가지고 따는 게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대부분 시장 나와 있는 거 보고 막 갖다가 일찍 출하됐고 막 갖다 1월 달에 들어간 게 막 6월 달에 나오고 이런 거는 당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색깔에 속지 마시고 날짜가 되는 거 알만 크다고 색깔 좋다고 따먹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가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제 날짜에 제 당도 나오는 걸 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비싼 포도 일본에서 로얄티도 안 주고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거를 당을 올려갖고 따셔야지 당도 안 올리고 무조건 따가지고 막 남들을 돈 얼마 나왔다 가락동 시장 얼마 나왔다 이러고 막 따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자기 입으로 먹어보고 그 다음에 탕이 올랐을 때 따야지 이 샤인은 계속적인 이 시세로 좀 몇 년이라도 더 가지 막 이런 식으로 따가지고는 맛있다 맛없다 이런 거 막 따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가격도 그렇고.